안녕하세요. 패드쟁이 AI입니다. 갑작스럽게 명령 강제를 하나 더 찍게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예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명령어에 대한 수업을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명령어는 저는 별로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이 명령어를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명령어의 자세한 활용법 자체를 이렇게 깊게 아시는 분도 적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강좌를 하기 싫었던 이유도 저도 이 명령어를 깊게 몰라요. 제가 이제 캐드의 헬프 파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봐도 설명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자세하지 않고 설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수업 파일 명령은 스플라인이에요. 이게 강좌 순서상으로는 폴리라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폴리라인이 끝나고 폴리라인 pend 명령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줘야 될 게 스플라인. 그리고 스플라인도 이제 스플라인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스플라인 에디트라는 부가적인 명령들이 있는데,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 곡선을 생성해주는 명령이에요. 자유 곡선은 이제 자유롭게 그려지는 곡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필로 그리듯이 캐드에서 그릴 수는 없고, 물론 요새 버전들은 이제 화면에 펜이 지원되는 경우는 이제 펜 모드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기 힘들고, 이제 몇 개의 점들을 입력을 해서 그 점들을 연결하는데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를 띄면서 연결해주게 그렇게 그려주는 명령이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정식적인 명령어로는 SPLINE, 스플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SPL입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점을 몇 개를 찍어주면은 그 점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곡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이제 지그재그 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찍어주면 그 점들을 이어서 곡선을 만들어줘요. 다 내가 원하는 형태 곡선이 다 그렸다가 명령을 끝낼 때는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은 명령이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발생이 되죠. 자, 이게 이제 폴리라인 다음에 나오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폴리라인을 배우고 pend 명령을 배웠을 때 지금 나온 명령어에 대한 이름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 강좌를 잘 보셨다면. 자, PL, 폴리라인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그재그 그렸어요. 자, 이거 좀 카피 좀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pEdit, 더블 클릭해서 pEdit로 들어가고 나면 옵션을 보면은 스플라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핏하고 스플라인을 동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핏은 곡선으로 바꿔준다. 그쵸? 이게 F.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은 곡선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폴리라인 설명할 때 핏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찍어준 점들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형태의 곡선, 내가 찍어준 점들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형태의 곡선을 설명을 드렸고, 스플라인을 할 때는 내가 찍어준 점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곡선을 생성을 해준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플라인 명령을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깊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플라인은 이제 뭐 어떤 차이가 나느냐인데, 자, SPL 스플라인 해가지고, 자, 같은 점들을 찍어줄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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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자, 보면은 제가 찍어놓은 점들을 통과하는 형태, pEdit에서는 핏의 형태랑 같은 내용인데 생기는 커브 자체는 좀 달라요. 다이렉트로 커브가 생기긴 하는데, 같은 점을 이용을 했지만 pEdit의 핏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리고 스플라인에서 그냥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소 이게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스플라인의 이제 옵션을 보면은, 메소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메소드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M을 입력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핏,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맞춤이 되고, 또 하나는 CV. CV는 이제 제어점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버텍스. 제어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지금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건 핏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그랬던 건 핏으로 그려져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PLDT의 핏이랑 또 동일한 역할을 한다. 즉, 내가 찍은 점들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을 그려준다지만 결과는 폴리라인의 것과 다릅니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CV는 뭐냐? CV는 컨트롤 버텍스. 내가 찍은 점들이 제어점이지 이게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통과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CV를 해서 그려보면은 같은 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죠. 끝점을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메소드 CV로 점을 제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CV로 그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폴리라인에 스플라인 옵션을 적용을 했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찍어준 점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의 맞춤, 핏은 폴리라인의 핏과 비슷하지만 내가 찍은 점들을 통과하지만 대신에 결과는 다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똑같냐? 이거 복사해서 갖다 올려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낫겠죠? 바꿔주고 복사를 하는 게 낫겠죠? 빨간색으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서 복사해 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의 CV 같은 경우는 폴리라인의 스플라인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다시 메소드를 맞춤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맞춤을 놓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맞춤일 때 뒤에 옵션은, 노츠라고 되어 있어요. 노츠. 저건 이제 내가 찍어주는 점들을 얘기합니다. 점들인데, 이거를 매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듭. 이제, 캐드에 이제 헬프 파일 보면은 매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어해줄 수 있는 점들을, 버텍스를 얘기해요.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저거는 이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점들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제 어떤 수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할 때 이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드는 이제 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린 직선이 현이 되는 거예요. 현이 돼서 이제, 그 끝점으로부터 길이를 비례하게 맞춘다 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츠라고 되어 있는데, 스퀘어 루츠는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의 방식으로 비례하게 맞춘다. 제곱근에 비례하게,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근으로 비례하게 맞춘다 라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 있는데, 유니폼은 등분을 얘기합니다. 등분은 이제 그냥 길이가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로 설명은 돼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수식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수학적인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는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저는 저거에 따라서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제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은 코드 현 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코드, 현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츠, 제곱근으로.
하면은 보면은 미세하게 뭐가 달라요. 미세하게. 그쵸? 미세하게 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곱근으로 그린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고, 처음에 그린 건 노란색으로 처리할까요? 노란색으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유니폼 등분할로 처리를 해주시면 또 다른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곡선 형태가 다소 다르게 나온다. 이게 이제 찍어주는 점들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묘한 차이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기계 설계 쪽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 스플라인 자체를 기계 설계 쪽에서 어떤 형상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기계 설계에서는 거의 없이 그냥 임의로 이제 자유곡선을 하나 그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대충 그리는 선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못 가져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나오기 때문에 저 방식을 바꿔서 쓰는 일도 없고요. 물론 이게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 유선형 디자인 아니면 자유곡면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같은 경우 하시는 경우에는 이 곡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서로 다른 각들을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곡선이 중간에 운다라고 하죠. 우는 현상 없이 이제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려면 이 곡률 제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곡면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은, 특히 3D 작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곡면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한 이제 제어 기술을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곡면을 곡선을 자유로운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플라인 명령을 실행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옵션 오브젝트가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옵션 설명이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곡선을 그려보면 중간에 나오는 옵션이 있어요. 빵 찍고 나면 스타트 탄전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작점, 지금 찍은 점에서 시작하는 접선의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스타트 탄전시 T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땅 탄젠트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각도를 시작하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각도가 다른 선들과 확 달라졌죠. 처음 시작하는 진행 방향, 접선의 방향,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매듭점을 초퍼 코드로 바꿔줄게요. 기본으로 놓고 그냥 기본으로 하나 그려놓을게요. 다시 설명을 할 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첫 번째 점을 딱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톨러런스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점을 찍고 나면은 이제 엔드 탄전시라는 게 나옵니다. 엔드 탄전시는 지금 도착한 점, 거기서의 이제 접선의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엔드 탄전시 T를 입력을 하면은 중간 접선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제어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해라.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명령이. 왜냐면 엔드잖아요. 끝점에 탄젠트다. 이렇게 진행하면 자동으로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요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으로 살짝 나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휘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끝까지 그리겠다 그러면 엔드 탄젠시를 요 끝에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찍고 시작점 탄젠, 스타트 탄젠시 T에서 시작할 때 요 바깥으로 확 기어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기 찍을 때 엔드 탄젠시, 엔드 탄젠시 T를 딱 해주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 점을 찍고 있을 때 실수했네. 이렇게 되죠. 지금 이상하게 형성이 되죠. 제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틀었어요. 심하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 접선의 방향을 자꾸 제어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저거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CV로 바꿔볼게요. 자, 메소드를 CV로 바꾸게 되면 두 번째 옵션이 다릅니다. 디글이에요. 다시 메소드 해서 핏으로 바꿔보면, 핏 아까 했을 때는 노치, 매듭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CV, 메소드 CV로 하면 디그리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그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각도 할 때 나오는 게 디그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디그리는 제가 헬프를 찾아봤는데 달라요. 이거는 이제 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수인데 이거는 1차수에서 10차수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몰라요. 잘. 1차수에서 10차수인데 그게 해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차수는 1D, 선형이고요. 2차수는 2D, 평형이고요. 3차수는 3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개념에 따라서 곡선이 생기는 게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차수를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차수는 1에서부터 10까지, 10차수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건 뭐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개념적인 설명만 하고요. 찍어서 그 다음 점을 찍을 게 나오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나오죠. 스타트 탄젠시. 예, 그게 안 나오고, 두 번째 점을 찍고 나면 엔드 탄젠시도 안 나와요. CV는 이제 명령 중간 옵션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곡선 형태가 달라지려면 그 차수가 달라져요. 차수가 달라져요. 차수가 달라지면은 내용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차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제 CV 할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CV일 때나 핏일 때나 똑같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밑에 있는 요 자유곡선들은 폴리라인을 그리고 나서 쟤를 이제 자유곡선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핏이나 스플라인을 통해서. 그러면은 폴리라인으로 작성했던 애들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P-에디트가 실행이 되어 있죠. P-에디트가 실행이 되는데, 스플라인으로 다이렉트 그리는 쟤네들은 P-에디트가 아니라 스플라인 에디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과 P-에디트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캐드가. 근데 내가 이거를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자유곡선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스플라인의 제어 기법으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되는 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라인으로 자유곡선을 만들어주면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P-에디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걸로 해볼게요. 엔터.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스플라인 에디트가 실행되죠. 이거는 저도 지금 강좌를 찍으면서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설명드릴 때 P-에디트에 핏을 하면은 스플라인에 핏을 가지고 작성한 것과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스플라인으로 정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안 되고, 대신에 스플라인에서 CV를 이용해서 하는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로 변형이 되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스플라인 에디트가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폴리라인으로 작성한 자유곡선, 특히 스플라인, 폴리라인에서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자유곡선은 스플라인 제어 기법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스플라인으로 변환을 한다. 뭘로? 스플라인 명령의 오브젝트 옵션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플라인 명령은 저건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면 스플라인 에디트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령으로 하면 SPLINEEDIT 스플라인 에디트라고 쳐서 실행을 하고 스플라인 같은 걸 선택을 하시든가, 아니면 SPE가 단축키입니다. SPE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얘도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폴리라인하고 그 다음에 PLT 설명할 때 그 강의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때도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그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 옵션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 옵션 쭉쭉쭉 깔립니다. 깔려서 저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거냐 아니면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곡선을 디테일하게 제어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캐드를 더 공부를 하다, 저 아직도 캐드 공부 중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저거의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라고 한다면 다시 다룰 거예요. 다시 다룰 거고, 지금 스플라인 명령 설명한 것도 만약에 제가 뒤에 제대로 설명 못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강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초 강좌가 아니라 어드밴스 강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드밴스 강좌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스플라인 에디트는 제가 제 지식이나 실력이 딸리는 관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동영상 강좌 이거 우연이라도 지나가시면서 본 고수분들께서 계시다면 저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유곡선을 잘 안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이 자유곡선 제어, 스플라인 제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설명 끝이냐? 끝은 아니고, 작성된 스플라인을 이제 딱 선택을 하면 점들이 나오는데, 이 점들을 통해서 형태를 제어해 줄 수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예전에 폴리라인도 선택하면 이 점들을 통해서 형태를 제어해 줄 수 있었어요. 폴리라인에서 변형된 스플라인도 자유곡선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스플라인 같은 거 처음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딱 눌러주면은 제어해주는 게 내가 찍어준 점들을 통해서 제어를 해주는데, 이 화살표를 딱 눌러보시면 뭐가 있냐면 컨트롤 버틱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곡선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 얘가 이제 핏을 통해서 만들어준 애잖아요. 그럼 핏을 통해서 만들어준 애들은 제어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제어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점을 통해서도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제어점을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핏을 통해서 만들었더라도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곡면에서 핏이라는 기법보다는 제어점을 통한 곡선 제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어점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 강좌를 찍게 된 제가 예제 풀이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제가 어느 부분에 예를 쓰는지 단편적으로 나와요. 저는 그 예제 풀이 할 때 나오는 그 부분 하나에서만 예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설계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제 강사까지 한 걸 치면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제가 캐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스플라인을 쓸 게 그 경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업무하는데도 저도 진행이 없었고, 물론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알고 넘어가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안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종사 못하는 특정 분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곡선을 많이 다루는 유선형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